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자격증을 따야 되나? 알바를 해야 되나?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 스펙은 어떻게 쌓지? 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내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방학 때는 또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할지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열심히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이 방학에 대해서 기대, 설렘, 그리고 걱정과 불안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채워 넣기만 하면은 최악이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명하게 방학을 보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채우고 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너무 많이 하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챌린지를 통해서 장기적인 취미나 방향성을 찾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고 말씀드렸죠. 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바빠 죽겠는데, 스펙 쌓아야 되는데, 취업, 창업, 대외활동, 자격증 등등 정말 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과제, 시험, 동아리 모임 등등 바쁘게 살아왔고 막상 종강을 하고 나면 이렇게 왠지 모르게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한 학기라는 나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뭔가 내 삶을 돌아가게 하고 있던 가장 큰 기여가 하나 빠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많이 해왔는데 내가 하고 있던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의미 없이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알바를 많이 한다거나 약속을 많이 잡아서 매일 논다거나 혹은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허함에서, 이 불안에서 비롯된 이 행동은 근시안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니까요. 그런데 내 삶에 공백이 찾아왔을 때 이 공백을 즐길 줄 아는 여유, 다시 말씀드리면 잘 쉬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있는 이 공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잘 쉴 줄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거나 특별한 의미 없는 행동으로 시간을 때우는 것은 학기 중이라는 상실감의 이 공허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친구랑 약속을 잡지도 말고요. 게임에 빠져 살지 말고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활동, 약속, 기타 등등을 하지 말아보세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하루에 자신의 삶에 큰 공백이 찾아올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거고요. 외로움도 느낄 거예요. 말할 상대가 없어서 답답할 거고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이런 거를 최대한 느껴보세요. 그 공백과 여유를 즐겨보세요. 갑자기 나가고 싶어진다?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냥 그림을 끄적여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외부 활동을 추가하거나 외부 자극을 계속 느끼려는 것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 공허함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그렇다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방학을 너무 열심히 보내다 보면 학기 중에 다시 바쁜 사이클이 왔을 때 번아웃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의 이 여유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쁠 때 이 여유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서라도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바빠졌을 때에도 정신적 환기와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외부 자극, 무슨 약속, 기타 등등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불안해서 뭐라도 채워 넣는 사람들은 혼자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잘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외부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혼자 있는 게 정말 심심하면 심심할지라도 그 시간을 완전히 느껴보세요. 심심할 때 느낀 생각들을 일기처럼 적어봐도 좋고요. 그리고 어떻게 쉬어야 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되는지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똑바로 쉰다, 나를 스스로 돌볼 줄 안다라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나중에 찾아올 번아웃 혹은 정말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똑바로 쉰 다음에 그 바쁨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지 않기인데요. 아르바이트를 너무 많이 하면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쉴 시간도 뺏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방학 때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프로젝트나 기타 활동을 할 때 능동적인 시간을 뺏깁니다. 알바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알바를 5시간 한다. 그러면 5시간만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5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다른 활동들에 대한 경험도 뺏기는 겁니다. 사실상 10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도로만 아르바이트를 적당히 하되 너무 많은 시간을 나는 돈을 벌어야겠어 라는 목표로 아르바이트에 전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르바이트로 돈을 많이 벌어봤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입을 올리기도 힘들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라는 나이대에는
큰 수입이 없이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가져보시고 그렇게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경험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더 다채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시급을 올릴 수 있는 탄탄한 초석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만의 챌린지를 통해서 장기적인 취미나 방향성을 찾기입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고도 하죠. 이를 4가지 종류로 나누는 건데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아마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이 급한 일을 위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6가지, 7가지 강의에서 매일같이 과제가 쏟아져 나오고 과제를 하다 보니 시험도 봐야 돼요. 그리고 학기 중에 기타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눈앞에 놓여진 일을 처리하는데 매우 바빴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을 찾고 차별성을 가져서 추후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정말 하고 싶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았던 일을 부담 가지지 말고 끄적끄적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공대생임에도 이번 방학 때 이모티콘을 그려서 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준비 중이고요. 관심 가는 걸 천천히 어떻게든 들여다보고 몰두하고 파보세요.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졸업을 앞두고 이런 후회를 합니다.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대학생 때 내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 것 말고는 별로 나에게 남은 게 없는 것 같다. 빨리 달려온 점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줄 때도 있지만 정작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시간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고 말이죠. 나는 대학생활에 대한 추억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시고 그게 정 없다 하면은 그냥 마음이 끌리는 걸 조금씩 경험해서 느껴보고 이건 내 거, 이건 내게 아닌 거 이렇게 분류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자신에게 딱 맞는 거는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어법을 사용해보시면 맞지 않은 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속어법을 통해서 정답을 고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바로 답을 찍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방학 때 빙어 낚시 그리고 스키장을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스키장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는데 빙어 낚시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스키장에 재미없었는지, 내가 추운 게 싫은 건지, 아니면 옷을 껴입는 게 싫은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나는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건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취향은 속어법을 통해 알아보는 겁니다. 빙어 낚시는 왜 좋았는지, 그 여유가 좋았는지, 아니면 물고기를 보는 게 좋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선호를 파악해보고 삶의 방향성과 취미, 취향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통해서 외부 자극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그 빈 시간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스스로 파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누워있는 게 편한지, 앉아서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게 좋은지, 어떻게 쉬어야 내가 정말 릴렉스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완되고 힐링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기는 필요한 정도로만 딱 맞게 효율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타 시간은 조금 공허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처럼 쉬는 법을 터득하거나 그리고 큰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소소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만의 챌린지, 나만의 소소한 도전을 통해서 장기적인 취미나 인생의 방향성을 찾기는 여러분들의 고유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취향, 자신의 선호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지 압니다. 저는 쓸데없이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공백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 제 자신의 호와 불호에 대해서 나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쁜 와중에도 확실히 쉬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눈앞의 이익을 무조건 쫓을 수 있지 않게 되었고 저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생기니까 매체나 다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튼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영상 끝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빈 시간을 즐겨보면서 정말 잘 쉬는 법을 터득하세요. 그리고 알바는 딱 효율적인 수준으로만 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시급 11,000원으로만 바꾸지 말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경험으로 치환하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거나 갑자기 땡기는 것들을 조금씩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호와 불호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학생 여러분들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휘둘리지 않고 바쁜 와중에도 확실히 쉴 수 있게 되면 나에게 찾아온 여유를 즐길 줄 알고 조급해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라이프 카빈이었습니다.